그래도 이만한 수익률이 어딨어요. 오늘은 현장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같이 물건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다가구의 끝판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월세 받는 건물주를 꿈꾸고 계시죠? 이 물건은 월세를 대략 1,000만 원 정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두근거리는 물건이 정말 많은데요. 경매에 물건이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바로 기회가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법원에 가보면 뭐 폭등장 때처럼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낙찰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저희 회원님들이 입찰하시고 나서 뭐 경쟁률을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입찰하고 계세요. 저희 3월 봄학기 개강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물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검토해 볼 사건 번호는 23타경 109021번이고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 사건이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매각 일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3월 12일이에요. 자, 우리가 볼 물건의 주소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명동 32번지다. 우리가 충남 천안하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천안은 이걸 이제 지방으로 볼 수가 없어요. 평택처럼 그냥 수도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벨트가 내려오면서 천안도 그냥 수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불당동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불당동은 서해 라인 쪽으로 KTX 라인 쪽에 발전된 거예요. 근데 지금 천안에는 또 다른 발전축이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이제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가득 차 있는 바로 GTX-C 라인입니다. 이 GTX-C 라인은요, 경부 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을 양쪽으로 좀 나눠서 본다 그러면 천안 아산역 쪽하고요, 천안역 쪽하고 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물건은 좀 이따가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천안역 쪽에 가까운 물건이에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134평이에요. 엄청 넓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198평입니다. 야, 지금 뭐 토지가 너무 넓어요. 너무 좋습니다. 임의 경매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감정가는 15억이었고요. 그리고 최저가는 한 번 유찰돼서 지금 10억대 진행 중입니다. 물건 사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입지를 먼저 확인해요. 그러면 지도를 한번 열어서 볼게요. 우리 물건은 동남구 북명동의 경인비리고요. 쭉 이렇게 지도를 줄여서 보면 오른쪽에 천안역 보이시죠? 이 천안역이 GTX-C가 지나갈 예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해 쪽으로 넘겨오면 이제 아산역, 천안 아산역이 이제 KTX 아산역 위쪽으로, 이쪽이 불당동입니다. 불당동은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불당, 구불당으로 나뉘는데 신불당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좋죠. 뭐 지금까지는 불당이 천안에서 가장 좋은 입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GTX-C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쪽에도 호재가 한가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이 화성과 더불어서 가장 부자가 될 지역으로 뽑힌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위치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뭐가 있느냐?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공원도 붙어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 있고, 고등학교 있고. 그러면 역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한번 좀 재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약 2km 정도. 2km는 실질적으로 걸어서 다니진 않죠. 네,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은 이 천안 주변으로 계속 산업단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건이 다가구거든요. 우리 물건의 임차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거다. 이 지역에 대한 임차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치도 봤고요. 그럼 천안에 대한 기사 한번 찾아볼게요. 천안 GTX라고 치면요, 기사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네, 바로 어제 날짜죠. 원도심 개발에 GTX 호재가 더해진 천안역에 대한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 GTX가 열리나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요. 천안에 청약자가 쏠리고 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수원에 이어서 천안 아산 삼성 효과. 영통구 집값 수원 평균보다 높다. 천안 아산에선 신규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쭉 보시면 좋고요. 천안 아산은 미래 가치가 너무 높아요. 천안은 삼성 SDI 천안, 여기 써져 있죠. 천안은 삼성 SDI 천안 사업장과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캠퍼스가 있는 제3산업단지, 그리고 아산에는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가 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52조를 투자했다. 천안 아산에 52조를 쏟는다. 그리고 이만큼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교통을 뚫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GTX-C도 연결하겠다. 이 내용이면 이거는 뭐 천안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 축이 이제 허리가 거의 천안 평택이 이제 허리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들 기사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만큼 천안은 지역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고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얼마나 좋은지는 알겠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자. 보시면 타일이 지금 엄청 깨끗하죠? 샤시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옥상에서 나가는 문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엘베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액자 같은 걸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여기에 액자를 걸었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 건축할 때 저런 모양으로 아트 타일처럼 해놓은 집들도 있는데, 요거는 빼내고 다른 거 붙이시거나 다른 그림을 걸거나 아니면 뭐 도색을 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복도가 넓어요. 그냥 일자로 쭉 빠졌습니다. 요게 계량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조금 미관상 흠이긴 한데 괜찮아요. 임차 받는 데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문은 전부 다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자로 쭉 뻗어 있다. 그리고 대문 상태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초록색은 별로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어차피 호수는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쭉쭉쭉 넘기고, 지금 보면 유모차가 있고요. 생수가 있는 걸로 봐서 2차 인분은 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위에 천장 상태를 봤을 때도 뭐 처지는 거 없고 잘 되어 있다. 건물 모습 보세요.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코너로 띄고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옥상도 개방감이 엄청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옥상인데 지금 방수 상태는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크게 손을 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부분에 이제 크랙들을 가 있는 데 있으면 부분 방수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월세를 100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중객이 올라가 있는 거 있죠. 다만 얼마라도 통신사에서 돈 받는 겁니다. 요것도 제2의 월세 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도로에 다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건물에는 필로티 구조로 돼서 1층에 주차장이 쫙 넓게 있다. 괜찮다. 우리가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집이 있었잖아요. 이쪽에도 창이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호실은 없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도면일 텐데요. 도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으로. 건물 계약을 살펴보시면 계단 있는 층 빼고 여기가 엘리베이터고요. 계단 맞은편 엘리베이터 있고 긴 복도로 쭉 되어 있고 양쪽으로 나눠서 집이 있는데, 보시면 문 개수 보시면 하나 둘 해서 총 6개의 호실이 있다. 그리고 글씨가 번져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걸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움터나 아니면 그냥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사건 번호랑 경매지 보여주시면서 건물 설계도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프린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분리형 투룸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가 다 확장형 발코니예요. 그 얘기는 뭐다? 실제 평수보다 공간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땅은 엄청 넓죠. 160평이나 되고 140평이란가? 네, 130평이나 되고 가격은 10억이다. 그럼 이제 이게 수익이 되느냐를 봐야 되죠. 수익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어볼게요. 도대체 그럼 단계수가 몇 개냐? 자, 보시죠. 건축물 대장상 가구 수가 19개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가구로 지을 수 있는 거는요, 19개가 맥스입니다. 정말 끝까지 채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가구는 660제곱미터이거든요. 연면적이 657제곱미터다. 모든 기준은 다 적합하다.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있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다가구다. 취사시설이 불법이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다 개수도 19개다. 서울에 있는 다중주택은 뭐 많아봐야 16개? 뭐 요 정도 뽑거든요. 반지하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거는 반지하도 없고 1층을 필로티를 해놓고 위로 쭉 올렸는데도 19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있다. 주차 대수는 14대다.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그리고 위반 내용이 없다. 이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너무 깔끔한 건물이다.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10억에 이 정도 건물이면 뭐가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198평이잖아요. 그럼 뭐 연면적 200평인데 200평을 지금 이렇게 다가구를 지으려면 평당 700만 잡아도 14억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10억.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임장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이번 주는 저희 학기 개강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고 다음 주에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냐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권리 분석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보셔야 돼요. 4층 건축 현황도상 7개로 되어 있는데 8개로 되어 있다. 요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측 도로로 10m, 서측으로 8m, 도로도 엄청 넓죠. 이러면 나중에 정말 개발이 된다던가 이거를 뭐 근생으로 바꾼다던가 뭐 허물고 다시 올린다던가 할 때도 엄청 좋습니다. 북측 도로를 끼고 있다는 건 너무 좋아요. 권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동산 등기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제일 처음 있는 최선순위 권리 2015년도 9월에 있는 근저당 밑으로는 인수할 게 하나도 없다. 깨끗한 물건이다. 그러면 2015년 9월보다 더 빠른 임차인이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임차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항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러면 인수할 것도 없고 뭐 건물이 좀 오래됐으니까 우리 안에 시설 좀 준비해야 될 거고 그리고 풀옵션 준비 좀 해야 될 거고 이 비용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안 주고도 내보낼 수도 있지만 빨리 주고 빨리 내보내고 임차를 빨리 구성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사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로드뷰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만 보면 다들 별로인 것 같죠?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 별론데? 라고 보이시겠지만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다 환호하는 뭐 평택 다 이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1층을 필로티로 빼지 말고 코너니까 1층을 근생으로 좀 뽑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뽑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시세는 따로 좀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조사한 시세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한 층이 211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뭐 공용공간 빼고 6개 호실로 나눴을 때 대략 한 28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우리는 풀옵션을 넣을 거니까 그 기준 풀옵션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500에 50만 원 이상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이게 19칸이잖아요. 19칸이면 우리가 월세는 매월 9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회수되는 건 9,500만 원. 다가구가 19개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본인이 자기 자본금이 좀 있다 그러면 일반 대출 가서 전세 띄우고 투자금 회수하는 전략도 괜찮아요. 일단은 신탁 대출로만 가봅시다. 감정가 대비해서 5억이나 싸게 받았고 해서 신탁이 80% 나온다. 그 가정을 했을 때 신탁 80%. 그럼 신탁 80% 하면 얼마죠? 10억에는 낙찰이 안 될 거예요. 그냥 한 12억 써봅시다. 12억. 그럼 뭐 12억에 80%. 9억 6천이겠죠. 단어하면 대출 9억 6천. 취득세 이런 거 고려 안 할게요. 12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대출 9억 6천 받으면 내 자본금 얼마 들어가야 돼요? 2억 4천. 2억 4천 냅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금 9,500만 원 회수할 건데요. 9,500만 원 우리 주머니에 못 넣습니다. 신탁 대출 상환해야 돼요. 그럼 9,500만 원 대출 갚으면 얼마 남아요? 빼기 9,500. 그러면 대출은 8억 6,500. 투자금은 그대로 2억 4천이에요. 대출을 8억 6,500을 받으면 대출이자 346만 원. 우리 매월 950만 원 받았잖아요. 얼마 남죠? 604만 원. 우리 얼마 투자했어요? 2억 4천. 물론 2억 4천이 다는 아닙니다. 뭐 도배장판도 해야 되고 임차인 내보내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 내보내는 과정에 생기는 대출 이자도 있고 다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만한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임장 가시고 시세 조사 하셔서 그리고 나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꾸며놓고 어떻게 팔 건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세요.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도배장판만 해서 팔겠다 그러면 수익률은 그냥 그저 그런 수익률이 됩니다. 나는 남들하고 다르게 힘을 주고 거기서 이윤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윤을 최대한 많이 늘려놓으면 이게 매도가가 바뀝니다. 매도가 뭐 우리 아파트 팔고 뭐 빌라 파는 것처럼 뭐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맞추는 것도 신중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다가구나 다중주택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안에 있는 그 칸수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 몇 칸에 월세 몇 칸. 이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이 물건 가지고 여러분들 경매에 재미를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로또도 당첨이 되려면 로또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그거 뭐죠? 그 주축 청약. 그거 다들 뒤에서 막 20억 버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신청한 사람이나 20억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신청도 안 하고 야 그것이 경쟁률 높아서 되겠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경매는 분명히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열심히 조사하고 꾸준히 입찰하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곳이에요. 경매 교육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이 물건은 제가 다음 주에 임장 갔다 와서 현장 영상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종종 제가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고르는 방법이라든지 저는 물건을 어떻게 고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당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불당은 이제 길쭉길쭉한 아파트들이 쭉쭉 들어와 있는 동네고 여기는 그런 동네는 아니니까 불당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GTX가 이쪽 라인으로 깔린다. 그러면 개발이 되겠죠. 물론 천안에서 이쪽은 뒤로 크고요. 이쪽은 작아요. 뒤로 좀 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달 월세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보유를 할 거기 때문에 수요만 확실하다 그러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